어느 날부터였을까? 내 꿈에 한 여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희미했다. 멀리서 걸어오는 뒷모습에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천천히 걸어가는 그녀의 모습이었다. 꿈속에서 나는 그녀를 쫓아가려 했지만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렇게 그녀는 멀어져 갔고 나는 눈을 떴다. 다음 날 밤에도 그녀는 왔다. 이번엔 조금 더 가까이. 그녀의 옆모습이 보였다. 긴 생머리, 차분한 걸음걸이. 하지만 여전히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그녀는 내 꿈에 나타났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매일 밤. 이상했다. 나는 꿈을 잘 기억하는 편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가 나오는 꿈만큼은 깨어나자마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녀였다. 그냥 꿈이야.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이 들면서 이런 것도 생기는 거겠지. 뇌가 만들어낸 이미지일 뿐이라고. 하지만 궁금했다. 그녀는 누구일까? 왜 내 꿈에 매일 나타나는 걸까? 어느 날은 그녀와 벤치에 앉아 있었다. 말은 하지 않았다. 그저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같았다. 그날 아침 나는 꿈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평소처럼 동네 카페에 들렀다. 오후 3시쯤. 은퇴 후 나는 그 시간대를 좋아하게 됐다. 사람들이 많지도 적지도 않은 시간.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곤 했다. 그날도 그랬다.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다. 그런데 입구 쪽에서 누군가 들어왔다. 나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멈췄다. 하얀 블라우스, 긴 생머리, 천천히 걷는 걸음걸이,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다. 그녀였다. 내 꿈에 나오는 바로 그 여자였다. 아니, 그럴 리가. 꿈은 꿈일 뿐인데, 하지만 너무나 똑같았다. 옷차림도 걸음걸이도 심지어 머리를 귀 뒤로 넘기는 작은 습관까지. 그녀는 카운터에서 차를 주문했고 내가 앉은 곳에서 몇 자리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았다.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차를 마시는 그녀의 모습. 나는 책을 읽는 척했지만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꿈에 나타나지 않았다. 처음이었다. 몇 주 동안 매일 밤 나타나던 그녀가 사라진 것은 나는 이상한 기분으로 아침을 맞았다. 뭔가 빠진 것 같은 허전한 느낌. 다음 날 오후 나는 다시 그 카페에 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런데 그녀는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내 꿈에 나타났다. 언제나처럼 조용히 내 옆에 앉아 있었다. 그 다음 날도 카페에 갔다. 이번엔 그녀가 있었다.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에, 마치 규칙처럼. 그리고 그날 밤 또다시 그녀는 꿈에 나타나지 않았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를 현실에서 만난 날에는 꿈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를 보지 못한 날에는 꿈에 나타났다. 이건 우연일까? 아니면 궁금했다. 그녀는 누구일까? 왜 내 꿈과 현실을 오가는 걸까? 며칠이 더 지났다. 나는 매일 오후 3시에 그 카페에 갔다. 그녀는 일주일에 서너 번 나타났다. 우리는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다. 그것은 확실했다. 가끔 눈이 마주쳤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작게 미소를 지었다. 나도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다.
하지만 말을 걸지는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꿈에서 봤어요 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던 어느 날 용기를 냈다. 그녀가 자리에 앉았을 때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은퇴한 나이에 이런 떨림을 느낄 줄은 몰랐다. 실례지만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온화한 눈빛이었다. 여기 자주 오시는 것 같아서요. 혹시 함께 차 한잔 하실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나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꿈에서 들었던 것과 똑같았다. 아니, 꿈에서는 한 번도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왜인지 익숙했다. 우리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 씨였다.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다고 했다. 요즘은 혼자 지낸다고 조용히 덧붙였다. 저도 혼자 삽니다. 나는 말했다. 아내를 잃은 지 몇 년이 지났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녀도 더 묻지 않았다. 우리는 책 이야기, 날씨 이야기, 사소한 것들을 나눴다. 이상하게도 대화가 자연스러웠다. 어색하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혹시 우리 어디서 본 적 있나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가로저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왠지 낯설지 않아요. 선생님이. 그녀는 작게 웃었다. 나도 웃었다. 그랬다. 낯설지 않았다. 전혀.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다. 일주일에 두세 번, 때로는 매일.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가끔은 함께 동네를 산책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됐다. 그녀를 만난 날에는 꿈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를 만나지 못한 날에는 꿈에 나타났다. 왜 그럴까? 어느 날 밤 나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무심코 넘기다가 손이 멈췄다. 병원 복도 사진이었다. 몇 년 전 아내의 병문안을 갔을 때 찍은 것. 그런데 사진 저 뒤편에 희미하게 보이는 여자가 있었다. 하얀 블라우스를 입은. 심장이 빨리 뛰었다. 다른 앨범을 뒤졌다. 기차역에서 찍은 사진. 역시 멀리 사람들 틈 사이에 그녀와 비슷한 뒷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한 장 더. 아내의 장례식 날 조문객들 사이로 그녀가 있었다. 멀리서 조용히 서 있는. 나는 그녀를 기억하지 못했다. 의식하지 못했다. 하지만 본 적은 있었던 것이다. 스쳐 지나가듯 아주 짧게. 그리고 내 무의식은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에 그녀를 만났을 때 나는 물었다. 수진 씨 혹시 저를 꿈에서 본 적 있으세요? 그녀는 차를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 무언가가 있었다. 있어요. 나는 숨을 멈췄다. 매일 밤 꿈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을 꿈이 아닌 곳에서 만나기 시작했죠.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선생님이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물었다. 외로웠으니까요. 그녀가 답했다. 혼자였으니까요. 남편을 떠나보낸 후 저는 너무 오래 혼자였어요. 꿈에서라도 누군가를 만나고 싶었나 봐요. 나도 그랬다. 아내를 잃고 혼자 남겨진 후 나도 너무 외로웠다. 그래서 우리의 외로움이 이어진 건가요? 꿈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이제는 꿈이 필요 없어요. 현실에서 만나고 있으니까요. 맞았다. 우리가 현실에서 자주 만나기 시작하면서 꿈은 점점 사라졌다. 더 이상 꿈속에서 그녀를 찾을 필요가 없었다. 깨어 있을 때 만날 수 있으니까.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꿈이 뭘까요? 수진 씨가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미련인 것 같아요. 미련? 네. 놓치고 싶지 않은 것, 붙잡고 싶은 것. 그것에 대한 미련이 꿈으로 나타나는 게 아닐까요?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미련은 없는 건가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니요. 이제는 미련이 아니라 현실이 된 거죠. 그녀가 웃었다. 나도 웃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꿈 없이 깊이 잠들었다. 요즘 나는 생각한다. 꿈은 미련이 남아있을 때만 찾아온다고. 우리가 놓친 건, 그리워하는 건,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을 때 꿈은 그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 미련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 꿈은 더 이상 필요 없어진다. 나는 더 이상 그녀를 꿈에서 만나지 않는다. 대신 매일 오후 3시 카페에서 만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아니, 그 이상이다. 꿈에서 만난 그대. 이제는 현실에서 만나는 그대.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